안녕하세요. 2021학년도 9월 모의평가 세계지리 해설 강의의 민병건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총평이고요. 전반적으로 이 시험이 어떻게 꾸려져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남은 기간 어떤 점을 잘 보완하면 좋을지 쌤과 함께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의 시험 잘 보고 오시느라 너무너무 고생이 많으셨고요. 쌤이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쌤과 함께 공부했던 내용들이 대부분 또 꾸려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착실히 공부해 오신 학생들이라면 좋은 성적 거두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험에 대해서 쌤과 함께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9월 모평은요. 자, 선생님이 보기에 이렇다라고 좀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일단 우리가 항상 주목해야 할 것이 여러분들이 교육과정 바뀌고 나서 처음으로 수능을 보는 이 세대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는 건지 그걸 잘 받으셔야 됩니다. 그것도 특히 평가원이라는 수능 자체를 출제하는 그 기관에서 내는 6월과 9월 모의평가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모의평가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지, 어떠한 경향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눈여겨보셔야 돼요. 그러한 기조 속에서 수능이 또 비슷하게 출제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자, 그래서 신유형과 또 신문제 이런 것들이 좀 등장했어요. 자, 이번에 보시면 관계농업 요것만 이렇게 따로 나온 적은 여러 기출문제를 찾아봐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약간은 좀 헷갈리게 되어 있어요. 거기다가 18번에 가면 이제 라틴 아메리카의 도시가 나오는데 또 도시들만으로 또 이런 식으로 문제 낸 건 굉장히 또 드문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생소하기도 하고 약간 낯설기도 한 이런 주제들이 출제되었습니다. 그다음 자료가 복잡하고 답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어서 다소 빠듯하게 시간을 썼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수능에서 거의 그대로의 느낌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수능도 이렇거든요. 나중에 돌이켜보고 나니까 별로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고 왜 이렇게 빡빡한 느낌이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수능의 느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느낌, 수능에서의 느낌, 칠 때의 그 느낌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 지역지리 단원 요걸 잘 받으셔야 되죠.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들 이 신교육과정에서 처음으로 다시 등장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어떻게 출제되고 있는 건지 이걸 잘 봐두셔야 됩니다. 자, 자료와 국가, 지역을 연결시키는 이런 문제가 계속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12번, 14번, 16번, 18번 이런 문제들이 특히 이제 지역지리 단원에서 위에는 어떤 내용을 주고 밑에는 지도를 줘서 연결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 문제 풀어가는 이런 형태로 지금 많이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이거 역시 수능 때까지 그대로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결국은 우리가 다른 것들은요 다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보다 보면 늘 이렇게 나왔으니까 늘 또 이런 식으로 수능에도 나오겠지 라고 예상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새교육과정 그것도 지역지리 단원은요 사실상 6월, 9월 말고는 우리가 접해볼 수 있는 기출문제가 많지 않았어요. 사실 학력평가들도 있었지만 너무나 쉽게 출제된 경향도 있고 약간 그 평가원의 출제 방향과는 살짝 다른 느낌도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기출문제랍시고 쳐다볼 수 있는 것들이 그다지 많지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6월과 9월의 기출이 어떻게 나왔으니까 수능에도 이렇게 나올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예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 유형으로 많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카르스트 지형 요게 또 나왔어요. 쌤이 강조를 많이 해드렸잖아요. 자, 이번 수능에서는 또 올해 시험에서는 카르스트가 계속적으로 나올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 지금 사실 대부분의 시험에서 빠짐없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6월에도 나왔죠? 9월에도 나왔죠? 아마도 수능에도 나올 수 있을 걸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출제 예상 그 지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끊임없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새롭게 반영된 교육과정에 지역지리 단원의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더 있었습니까? 일단 우리가 그 이전 교육과정에 있었던 하천 이거는 빠졌어요. 그래서 뒤에 나오는 지역지리 단원의 내용과 살짝 곁들여서 가긴 했지만 이게 단독으로 나오거나 이러기에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면 요게 이제 교육과정에서 거의 빠졌으니까 이제 빠진다라고 보고 새롭게 들어간 내용 중에 뭐가 있었냐면요. 화산 지형하고 그 다음에 카르스트 지형. 자, 요게 있어요. 근데 이 화산 지형의 내용은요. 또 어디랑 연결이 많이 되냐면 대지형의 내용이랑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여기서 문제 내고 여기서 문제를 또 낼 필요가 없다는 거죠. 20문제 안에 어쨌든 많은 내용들을 거기다 담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공정한 시험 평가를 위해서. 그러니까 화산 지형이 단독으로 나오기는 또 약간은 어렵다라는 거죠. 이 안에 녹여낼 수도 있으니까 충분히. 그렇다라고 한다면 요거 말고 요거.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지형이거든요. 예전 교육과정, 아주 옛날 교육과정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선배보다 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게 수능에 지속적으로 중요하게 만출제되었던 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몇 년 만에 다시 돌아온 거 아닙니까? 지금 빗장이 풀려서 룰루랄라 신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문제에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했던 내용이었고 하니까. 그래서 이번 수능에서도 만날 수 있을 걸로 기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반면에 식량 자원, 에너지 자원 이런 거 문제 항상 어렵게 출제된다고 우리가 진짜 많은 자료를 통해 가지고 심화학습 많이 해왔잖아요. 하지만 여기서는 다소 평이하게 출제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부분에서 약간씩 어려운 게 있다면 굳이 이것까지 어렵게 해서 학생들을 멘붕에 빠뜨릴 이런 이유는 없지 않겠습니까? 적절히 난이도를 조절하는데 다른 게 약간 어렵다면 이런 부분에서는 난이도를 좀 떨어뜨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뭐 인구, 그다음에 종교, 도시, 사실 이런 거 자료 위주로 다 출제되는 거기 때문에 자료가 어렵게 출제가 되면 이 문제 난이도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 5문제 모두 다 평이한 수준으로 출제가 되었고 나머지 부분에서 살짝씩 어려운 것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골라본 살짝 어려운 문제, 이건 뭐 많이는 아닙니다. 살짝 어려운 문제 7번 문제 정도가 여러분들 조금 헷갈릴 염려가 있었던 거고 18번이 처음 보는 내용이긴 했지만 선생님과 함께 위도 경도 연습을 꽤 하신 학생들은요, 아 이거 어느 정도는 감 잡고 풀어나갈 수 있었으리라 보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어려운 문제 말고 그나마 어려운 문제를 꼽아본 거예요. 자, 그럼 단원별로 배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대단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중단원 쭉 나와 있는데, 자, 우리가 뭐 여기에서는요, 이거는 사실 단독으로 시험 문제는 안 나온다라고 보면 되잖아요. 이거는 정말 간간이죠. 정말 간간이. 그러면 이 안에 지리 정보 들어가 있고요. 여기 제목에서 티가 안 나지만 이 안에 고지도라는 어마어마한 내용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거 중에서 고지도가 딱 나와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6월에서는 사실 이거 섞어가지고 한 문제가 나왔거든요. 이제는 여기서는 고지도가 1번으로 등장했다는 거. 그럼 수능에서는요. 이걸로 나올 수도 있고 이걸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섞어서 나올 수도 있고 뭐 이런 정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다음 6월에서는 요거 단독으로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여기선 단독으로 나오진 않았고 나머지한테 양보를 했네요. 자, 10대에 한 문제, 온대에 한 문제씩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늘 그래왔기 때문에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그다음 건조 및 냉한대 기후 환경과 지형이 있었습니다. 자, 요거는 사실 이 건조 기후의 내용과 뒤에 나오는 우리 그 건조 아시아의 내용이 사실상 겹치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거의 통합되어서 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는 빙하 지형이 나왔었죠. 네, 빙하 지형. 그래서 빙하 지형이 또 오랜만에 문제에 다시 등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 대지형은 반드시 한 문제가 나오게 되어 있고요. 독특하고 특수한 지형들 안에 뭐 화산 지형도 있고 카르스트도 있고 해안 지형도 있고 등등등 많잖아요. 거기서 2문제나 나왔습니다. 하나는 카르스트, 하나는 해안 지형. 해안 지형도 늘 문제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돌아가면서 다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놓고 보니까요. 기후가 2문제인 거예요. 지형이 몇 문제? 4문제.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이 기후보다는 지형이 워낙 다양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보니까 지형 쪽으로 조금 더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는 이런 경향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서는요 무조건 단원별로 하나씩이 꼭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중에서 사실 이게 내용이 되게 적거든요. 수능에 나올 만한 내용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각각 한 문제씩 고르게 배분되어 있다는 거. 요거는 수능 때도 똑같이 유지가 될 겁니다. 자, 그다음 이제 요 뒤에 부분은 우리가 좀 잘 봐둬야 되는데 사실 뒤에 부분은요. 이 중단원 하나하나씩이 다 문제 나올 수 있는 거리긴 한데 그렇게 되면 문제 수가 너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요러한 중단원들을 묶어가지고 그 중에서 결국은 한두 문제씩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몬순아시아에서는요, 여기서 한 문제만 나왔네요. 다른 거에서 나오지 않았고, 그 다음에 건조아시아와 북부아프리카에서는 보통 한 문제 정도가 나왔었는데 여기는 네, 이 건조기후의 내용과 함께 접목된 2번, 그리고 산업구조, 뭐 자원 이런 거에서 16번이 등장했습니다. 그 다음 유럽과 북부아메리카를 보면요, 자, 공업지역에서 14번 문제, 그 다음에 지역 통합과 분리운동 있죠, 여기서 3번 문제가 등장을 했고, 자, 그 다음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중남부 아메리카에서는 역시 세 개의 주제 중에서 이제 2가지 정도가 나왔네요. 자, 18번과 12번 정도가 있고, 그 다음 여기서는요, 수능에서 지금 이 부분은 몇 년째 등장하지 않고 있다라고 했죠. 워낙 빨리빨리 변하는 민감한 주제 내용이다 보니까 중요하게 배우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수능에서는 지금 몇 년째 빠져 있다. 2014학년도 마지막으로 나온 이후에는 지금 단 한 번도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환경 문제 여기서는 등장을 했네요. 환경 문제 6월에도 나왔고 9월에도 나왔고 수능에도 나올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거의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냥 내용 참고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이제 9월 모의평가 어떻게 출제되어 왔는지를 쭉 살펴봤습니다. 사실 우리가 여기서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공부해 나가야 될지 그 방향을 잡는데 여러분들이 좀 주안점을 둬야 될 것 같거든요. 각각의 문제를 풀면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좀 더 대비를 하시고 이런 부분은 이런 출제 경향에 대비를 하시고 이런 것들을 좀 더 알려드릴 테니까요. 다음에 있는 그 문제 해설편에서 1번부터 20번까지 선생님과 함께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설편에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